셀트리온 합병 이사회 D-Day는 3사 합병 과정 4개월 동안 주가는 상승, 하락, 변수 점검을 해보면 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플러스 0.26% 상승, 헬스케어는 플러스 2.12%, 제약은 플러스 1.3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특히 헬스케어는 지난 7월에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과 제약도 7월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은 128억의 매수, 기관들이 많이 샀죠. 437억의 매수였고요. 헬스케어 역시 기관들이 396억의 매수, 외국인은 67억의 매수였죠. 반면에 제약은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216억의 매수지만 기관들은 16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합병 재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측면에서도 제약 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3사가 합병을 하는 과정이 약 4개월 정도 걸릴 예정이잖아요. 이 4개월 동안 합병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법인의 합병 절차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사회 결의, 그 다음에 주주 확정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병 주주총회 이전에 있는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 이 기간과 그리고 주주총회, 그 이후에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접수 기간, 여기까지가 합병 과정에서의 중요한 고비점이고요. 요 기간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합병이 성사가 되느냐 마느냐, 성사가 된다면 합병 기일이 정해지고요. 합병 등기, 그리고 합병 신주가 언제 상장된다, 이런 것이 이제 다 결판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난 21년 7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었던 셀트리온 홀딩스의 합병 사례를 보면서 이 과정과 주가의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공시가 되잖아요. 합병 가액 그리고 합병 비율이 나오고요. 요번에 상장하는 셀트리온 그룹 3사는 다 상장법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176조 5항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쫙 해서 합병 비율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미리 계산하실 필요 없고 이사회 결의하면서 공시에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지고 또한 주식 매수 청구 가격도 각각 얼마라고 다 나오죠. 물론 이것도 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일정을 우리가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셀트리온 홀딩스의 합병 사례를 봤을 때 이사회 결의일이 7월 26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11월 16일이잖아요. 거의 4개월이 걸렸죠. 3개월 20일 정도가 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주가에는 과연 어떤 변수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회 결의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보다는 이사회 결의일 이후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사회 결의일이 있은 다음에 주주 확정일이 있거든요. 요것이 약 한 15일 정도가 걸립니다. 특히 이사회 결의일 이후 빠른 시간 안에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일단 쇼커버닝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셀트리온, 즉 셀트리온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한테 빌려준 주인들이 상한 요청을 하죠. 리콜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합병 등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주식의 주인, 빌려준 사람은요, 매수 청구권 등 권리 행사를 위해서 상한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공매도 세력들은 이 상한 요청이 나오면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주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세력들한테 주식을 빌려준 대여자 입장에서는요, 이걸 받아야만 주주로서 확정이 되잖아요. 이에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은 이걸 갚기 위해서 일부 쇼커버링을 해서 갚을 가능성이잖아요. 이에 따른 단기적인 주가의 변수가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셀트리온 3사의 공매도 잔고는 어떻게 되느냐, 8월 9일 현재로 보시게 되면요, 셀트리온이 267만 주대고요, 헬스케어가 144만 주, 제약이 99만 6천 주대인데요,
비중별로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합병이 공식화된 지난 7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33,000주 줄었어요. 1.2% 줄었고요. 헬스케어는 많이 줄었죠. 16.8%가 줄었습니다. 29만 주가 줄었고요. 제약은 79,000주에서 약 7.4%가 줄었죠. 이에 따라서 합병이 공식화된 이후에 3사 모두 공매도 잔고는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합병 재료는 호재이기 때문에요. 주가가 조금 오르면 공매도 세력들은 쇼커버링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현상은 이사회 결의가 나온 다음에 단기적인 시점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회 결의일이 시작이 된 다음부터 해가지고 주총까지 기간적으로 보시면 2개월이 안 되죠. 약 1개월 20일 정도가 걸리는데요. 요 기간 안에 주총이 있기 전에요.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만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는 주총이 있기 전까지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숫자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에 따른 나름대로의 주가 관리는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주총 이후부터잖아요. 주총 이후부터 또 중요한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종적으로 합병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인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합계액이 회사가 제시한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병이 깨지는 거죠. 합병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셀트리온 그룹이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주식 매수 청구권이 초과가 되는 바람에 합병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룹 측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접수 기간이 끝나는 것이 10월 6일이니까요. 주총이 있은 다음에 한 달이 조금 안 되잖아요. 이 기간 정도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에 따른 회사 차원에서의 주가 관리 가능성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접수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집계가 다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합병이 성사가 됐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 이제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특별하게 없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요. 합병이라는 자체적인 재료 측면에서는 소멸공면으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합병에 대해서 합병 셀트리온의 신주가 상장이 된 이유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외국인을 포함한 일부 패시브 자금들이 시가총액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커지게 된다면 그만큼 지분율을 맞추기 위한 매수의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는 모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이후 합병 이후에는 내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24년에 램시마이터시와 유플라이마가 과연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합병 이후 상황에서 중요한 주가의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편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투자 목적을 바꿨잖아요. 지난 8월 2일 공시를 보시면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단순 투자 목적에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보유 목적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식 보유 비율은 현재 7.43%.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합병에 무슨 변수가 되지 않을까 국민연금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상장사 주식의 5%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요. 당연히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 목적은 세 가지잖아요. 경영 참여, 일반 투자, 단순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순 투자였다가 이번에 일반 투자로 바꿨습니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사회 선임 반대, 배당 제한, 정관 변경,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 청구 등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 참여가 아니기 때문에 합병과 관련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합병조주총회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를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해서 이사회 선임이라든가 정관의 변경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활동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합병과 관련해서는 7.4%의 지분율이 있으니까요. 그 지분율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던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이번 합병과 관련해서 무슨 뭐 의도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테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도 마찬가지잖아요. 14일날 월요일날 한목에 반기 보고서가 이제 제출될 예정인데요. 즉 2분기 실적이 발표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14일이 아니고 16일날 하루 정도의 유도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아마 14일날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요. 셀테리온의 2분기 컨센서스는 21만 9천원으로 적정 주가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매출액과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간씩 컨센서스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대부분 끝난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와 그리고 또 이사회 결의가 다음 주 중에 이제 나올 예정이잖아요. 월요일부터 이사회 결의가 가능은 한데요. 어쨌든 나오게 된다면은 늦어도 금요일 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일정 조절은 하겠습니다만요. 지금은 본격적인 합병 국면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 측면에서도 8월의 양봉 가능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